느낌표를 물음표로 만들어주는 남자. 안녕하세요, 조상희 변호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가 저번 주부터 요새 폭행죄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폭행죄에 관해서 정확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 오늘은 처벌 수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뭐 처벌받는 단계라던가 그 범위가 또 따로 있나요? 폭행죄 지난번에 제가 얘기 들었을 때 아마 그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처벌 규정을 보면은 2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과료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하면 어떻게 처벌이 나오느냐 하는 것이 아마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실제로 그에 관련해서도 질의를 많이 받고요.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제 형량을 결정해주지 않으니까 유무죄만 판단을 하고 하급심 판례들이 이제 형량을 결정해 주는데, 일단 행위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얼마만큼 때렸는지,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유형력의 강도라든지 이런 경우, 그 다음에 기타 양형 사유들을 다 종합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딱 이 행위는 여기에 해당한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냥 대략 크게 봤을 때의 그런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폭행이라고 이제 얘기가 되면은 기본 제일 최하선은 제가 봤을 때는 대략 30만 원 선인 것 같아요. 보통 30만 원 선에서 좀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올라가면 최대 500만까지 올라가는데 500만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못 봤고, 저도 보통 한 200만 원까지. 그래서 최저 뭐 3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 사이 정도에서 많이 나온다. 어떤 것들이 있냐? 일단은 전치가 나오면은 거의 100만 원 단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전치는 사실상 이제 주먹이나 뺨때기 이제 가하는 행위들이거든요. 뺨으로 사람을 때린다거나 주먹으로 때린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은 벌금 수위가 사실상 100만 원 단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 밀치는 행위도 이제 폭행이거든요. 네. 당기는 행위, 밀치는 행위, 이런 경우에는 대략 한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서로 막 밀치고 막 야 이거 하는 경우 있죠. 네. 야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막 이거 다 폭행이거든요. 네. 이 경우에는 거의 100만 원 이하대로 많이 형성이 된다. 네. 예. 반대로 만약에 때리는 행위거나 주먹을 가격하는 행위는 100만 원 단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받는 하급심 판례들 주로 분석해 보면 딱 이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형사상 처벌 기준인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 형사상 처벌에 관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상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뭐 구료, 과료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이제 행위를 당했을 경우에 그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냐 했을 때는 제가 얘기 드렸던 그런 형태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하급심 판례 하나만 좀 소개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제 피고인이죠. 가해자죠. 폭행의 가해자나 이제 귀에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있었어요. 네. 소리가 좀 컸단 말이에요. 듣고 있다가 그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사람이죠. 당한 사람이 너무 시끄럽다고 귀에 이어폰을 빼고 시끄럽다고 소리 줄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놀라면서 뭐야 하면서 이제 밀치면서 이 사람이 넘어져 버렸어요. 피해자가. 예. 그래서 밀쳤는 이 여성에 관한 이제 형사적 처벌이 문제되겠죠. 그럼 이 여성이 이제 밀쳤는 이 여성, 이제 밀는 행위는 이제 폭행이니까, 예, 이 경우에 가면은 형사적 처벌이 어떻게 될까? 일단 하급심 판결에서는 유죄가 인정됐고요. 네. 다만 벌금 30만 원 선고 유예가 됐어요. 선고 유예가 되면은 안 내는 건가요? 네, 안 내는 거예요. 벌금은. 네. 일단 죄는 인정됐고 선고를 유예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듣기 쉽기에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거죠. 형사적으로 처벌받은 건 아니지. 그렇습니다. 근데 30만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 이런 판례가 있긴 있어요. 다만 이거는 이제 뭐 여성이었다는 점하고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초범이었고,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서 벌금 30만 원인데 선고 유예까지 붙었는 사안이죠. 그 여성분은 폭행죄라는 전과가 붙은 건가요? 네, 전과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기준이 있다라는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합의를 하잖아요. 가해자, 피해자가. 그 합의는 또 뭐 기준이 있나요? 어디까지 금액을 부를 수 있다라든가. 네, 안 그래도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변호사님, 합의 얼마 하면 돼요? 어느 정도 합의하면 돼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 예전에 제가 강제추행과 관련해서 합의금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저도 잘 몰라요. 네,
다만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이 합의에 관한 기준을 너무 높게 부르거나 낮게 불러서는 적절한 금액이 얼마냐라고 이제 보통 많이 묻거든요. 합의 얼마에 하면 돼요? 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합의에 관한 기준은 사실상 내가 형사적으로 폭행죄가 인정됐을 때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 내가 토해내야 될 상대방이 배상해야 될 혹은 벌금으로 내야 될 돈을 계산해서 그걸 낼 바에 차라리 합의하는 게 낫다 라는 형태에서 저는 그 금액을 많이 얘기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폭행죄가 일어났을 때의 이 처벌 수위 보통 벌금형이겠죠. 벌금형이 제일 많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벌금형이 제일 많고 벌금형일 경우에 내가 국가에게 이제 벌금으로 납부해야 될 금액 그 다음에 이거에 관해서 민사적으로 내가 저 사람에게 책임을 져야 할 금액을 계산해서 요 금액의 한 중간 정도를 저는 보통 합의하시는 게 어떠느냐라고 피고인에게 얘기를 하는 경우 많고 피해자에게는 보다 거기 가서 당신이 이 돈을 받았을 때 피해자분들이 오셔서 얼마에 합의하면 되냐고 물어보시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당신이 가면은 대충 제가 산정했는 그 금액으로 만약에 받았을 경우에 당신이 만족하시느냐? 그걸 받으면은 사건에 관해서 내가 더 이상은 신경 안 쓰겠다라는 금액으로 적정하시냐라고 여쭤보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오케이 나는 그거면 된다라고 하시면은 끝. 고금에서 합의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보통 피해자분들은 그 가해자가 받는 벌금보다 높은 금액을 아무래도 좀 선호를 하시겠죠. 네, 벌금보다는 그보다 많은 금액. 피고인 입장에서는 내가 벌금 내면 되지. 벌금 내 거 차라리 니한테 준다라는 생각이신 거거든요. 아니면 안 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벌금 낼 바에 차라리 하면 니한테 주고 나는 빨간줄 안 끌래. 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폭행죄는 반의사 불구죄이기 때문에 합의만 하면 빨간줄이 안 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빨간줄 얘기하죠. 전가가 안 남는 거죠. 물론 이제 기재는 돼 있어요. 근데 공소권 없음이기 때문에 사실 전가가 없는 거거든요. 전가라는 게 안 남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 주고 합의를 하시는 게 100배 낫다는 거죠. 저희는 이제 그런 선에서 이제 많이 얘기를 드려요. 그런 선에서 이제 합의를 하시는 게 어떠냐 많이 제안을 많이 드리고 많이 얘기를 드리는 편입니다. 즉 정해진 금액은 없다. 다만 민형사상 가해자가 실제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금액 선에서 적절한 선을 찾아서 제시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저희 결론입니다. 네, 오늘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일단 먼저 오늘 저희가 크게 두 가지를 다룬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처벌 수위와 그 다음에 합의금에 관한 얘기했어요. 처벌 수위는 작게는 30만 원, 높게는 500만 원까지라는 점을 이제 아시면 되지만 다만 꼭 그렇지 않다는 거. 실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보통 일반적으로 처범이고 만약 전치가 상해가 크지 않다면은 당연히 벌금형이 많이 선고가 되고요. 이전에 폭행 전과가 있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은 벌금 수위가 올라간다든지 혹은 실형의 가능성, 즉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합의 금액은 내가 형사상 처벌받는 그 금액 수위를 놓고 거기서 내가 국가에게 줄 거냐 혹은 저 사람과 합의를 통해서 그 금액을 줄 거냐는 그런 선에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그것도 민사적인 것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서 그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 상의에게 상의해주세요. 이상 조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